네, 이번 장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회자되고 업무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된 듯한데요. 아직도 빅데이터 분석은 전문가의 어떤 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야기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아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아트로 남아 있어서는 결코 그 진정한 사이언스가 될 수 없으며 엔지니어링은 뭐 더욱더 먼 길이죠.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 일반적인 그 엔지니어링으로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그 개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모듈에서는 그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요. 이어지는 모듈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그 각 단계별 주요 활동과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과 관련된 좀 재미있는 카툰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본인의 니즈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 기업은 스윙이 될 수 없는 그 그네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도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 그 중에 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스윙은 될 수 있게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성능과는 좀 거리가 먼 모델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래머나 모델의 목적과는 많이 다른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고요. 테스트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빅데이터의 어떤 화려한 일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어떤 컨설턴트에 의해서 시작된 그 프로젝트는 이렇다 할 다큐멘트도 없고요. 유지보수 또한 그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고객이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그 의미와 활용에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과제가 그 시작된 데긴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적 어떤 난이도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부족이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어떤 그 은탄과 같은 그런 만능의 해결 도구로 또는 그 기존의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의 어떤 단순한 그 확장으로 인식하는 데서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업무를 새로 그 추진할 때 절차와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때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개인의 어떤 역량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요. 조직에서 어떤 그 사람이 업무를 진행해도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어떤 통칭해서 우리는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방법론을 통해서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한 최소한의 어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 방법론이 없이도 운 좋게 또는 특정한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이 부재된 그 상태에서 이러한 성공은 그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복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아주 성숙도가 낮은 단계라고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방법론을 그 활용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 모델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방법론은 어떤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 도구와 기법, 그 다음에 산출물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 일본의 그 노나카 교수는 방법론은 이 네 단계의 어떤 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암묵지를 조직 내에 어떤 공유함으로써 암묵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요. 이를 다시 개인별 그 문서화를 통해서 형식지가 되고 이러한 형식지들이 결합해서 형식적인 지식의 그 방법론이 만들어지면 방법론은 다시 개인별로 내재화되면서 암묵화되는 이런 그 선순환 과정에 들어간다는 이론입니다. 일반적인 그 방법론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들도 있습니다만 빅데이터 분석의 방법론도 이 노나카 교수의 이런 사이클이 의미하는 것으로서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게 이 방법론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계 혹은 태스크, 스텝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그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단계나 태스크나 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다른 용어를 충분히 다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하이라키칼 구조를 갖고 있게 되고 마지막 스텝에서는 바로 그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떤 필요한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그 방법론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의 그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그 폭포수 모델인데요. 모델의 복잡도가 좀 낮고 사례가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그 단계별로 완성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어떤 그 수행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를 완료시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그 단계별 접근 방법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단계를 완전히 완벽하게 완료시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심플한 모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내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모형이 바로 이 폭포수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델은 그 반복 구조적인 그 나선형과 프로토타입입니다. 그 이터레이션, 이게 반복하는 거죠. 이 반복할 때마다 이 스파이크를 만들고요. 어떤 그 단계별 완성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스파이크를 만들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서 요구사항 충족에는 큰 장점이 있으나 만약 여기에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별 완성도에 대한 측정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 완성에 대한 부담감이 전부 다 뒤로 미루어지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모델은 어떤 그 뭐 프로토타입이 좋다, 뭐 스파이럴이 좋다, 워터폴이 좋다 이런 식의 그 선택보다는 어떤 조직의 문화나 특성의 그 내용, 그 다음에 뭐 경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의미 있는 그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폭포수 모델이 그래도 이해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데이터 분석을 위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KDD라고 하는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로서요. 5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론은 뭐 아니었습니다만 그동안 그 데이터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탐색을 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그 데이터 방법론으로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먼저 이 KDD의 그 첫 번째 단계인 그 어떤 선택, 즉 셀렉션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 데이터 셋을 편성하거나 혹은 샘플링을 실시하고요. 분석용 그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프리 프로세싱 단계로서요. 일관성 있는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데이터를 그 선처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데이터의 그 차원 축소라든지 파생 변수를 생성해서 분석용 데이터 셋을 그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 단계로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요. 모델링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뭐 가설 설정에 대한 뭐 검증 단계 완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마지막 단계는 그 분석된 모델을 평가하는 이밸류에이션 단계로서 분석된 그 데이터 패턴 및 모델을 해석하거나 그 평가하는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그 세스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이 셈마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 평가를 위한 데이터 셋을 준비하는 이 샘플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EDA인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의 오류 검색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이 탐색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용 데이터를 변환하고 변수를 선택하거나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드는 과정인 이 모디피케이션 단계가 있고요. 모델을 구축하고 모델에 숨겨진 그 패턴을 찾아내는 그 분석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델링 단계. 끝으로 이제 그 구현된 모델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이 평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그 CRISP-DM 방법론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은 크리스프라고도 불리는데요. 1990년대 후반 NCR, 뭐 SPSS, 그리고 뭐 다임 클라이슬러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CRISP-DM은 데이터 분석 방법론 중에서 가장 많이 그 활용되거나 이용되는 방법론입니다. 절차를 보게 되면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데이터 언더스탠딩,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모델링, 이밸류에이션, 디플로이먼트 등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프 프로세스에서 주목해야 될 단계는 비즈니스 언더스탠딩과 데이터 언더스탠딩이 데이터 준비에 앞서 있다는 사실과 두 단계가 서로 반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분석하려고 하는 그 도메인에 대한 비즈니스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준비와 모델링이 역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모델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히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단계로 돌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크리스프 방법의 그 첫 번째 단계인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은 사용자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비즈니스 도메인을 이해하는 단계로서 도메인의 지식을 데이터 분석 문제로 변형시키고요.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세부적인 태스크를 보면 업무 및 상황 파악, 데이터 분석 목표 수립, 프로젝트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분석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정도는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절차로서 데이터 언더스탠딩 단계를 수행하다가도 명확한 이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도메인의 이해의 어떤 완벽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언더스탠딩입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요. 세부 단계로서는 이제 초기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데이터 품질 평가, 데이터 탐색 등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모델링에 앞서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탐색을 수행하고 충분한 그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 만약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는 이런 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프의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만약 이 데이터 언더스탠딩에서 필요한 분석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데이터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가능성을 갖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데이터 확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위험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분석 툴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편성하는 과정으로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도구의 사용과 데이터 편성에 대한 기술적인 사전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는 모델링 단계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행돼야 되고요. 세부적인 태스크로는 분석용 데이터 셋을 선택한다든지 데이터를 정지한다든지 데이터 통합 및 어떤 포맷을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비정형 분석이 만약 포함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 데이터 준비 과정에 대단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즉 일정 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반영을 해야지 뒷단계에서 갖는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단계는 다양한 모델링 기법과 알고리즘을 선택하고요. 구현된 모델을 최적화하는 단계로서 크리스프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준비된 훈련용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생성하고요. 오버피팅, 즉 과적합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 이제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이 분석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준비된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이렇게 훈련에 넣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발견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막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야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테스트 데이터 셋을 훈련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모형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델링 단계에서의 그 세부 태스크는 모델링 기법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고 뭐 평가하는 이런 그 세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는 그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여 최적화된 모델을 만든 후에 그 모델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이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한목적적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즉시 크리스프의 첫 번째 단계인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단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빅데이터 분석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찾아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반적인 SI성 프로젝트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있지만 주어진 데이터가 충분히 못하거나 데이터의 품질 등의 문제로 적용한 알고리즘이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리한 모델링을 수행하는 이 과적합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첫 단계로 들어가서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또 데이터 준비 그리고 나서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평가하는 다시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반복에 그 프로젝트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전제한 프로젝트 계획을 처음부터 기획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의 그 세부 태스크는 분석 결과의 평가 혹은 모델링 과정을 또 평가한다든지 또 그 모형의 그 적용성을 평가하는 이런 세부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디플로이먼트는 모델링과 평가를 통해서 그 완성된 그 모형을 실운영 환경에 적용하고 모델을 그 모니터링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세부 태스크는 그 전개 계획, 그 모형의 전개 계획이죠. 그 다음에 그 모형의 그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요.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리스프 방법론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더 디테일한 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CRISP-DM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론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빅데이터 그 분석 방법을 구축하려고 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빅데이터 방법론들을 정리해서 조금은 일반화시킨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즉 페이스는 많은 프로세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리프레벨인 그 스텝은 그 유닛 프로세스와 매핑을 위한 중간 단계인 태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구조의 스텝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3레이어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4레이어 혹은 2레이어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레이어, 즉 페이스, 태스크, 스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방법론의 레퍼런스 모델은 5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래닝 단계는
분석 과제 발굴과 과제의 목적, 목표를 설정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분석 계획이 수립되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이터 준비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분석 과제 수행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리소스가 투입될 수가 있는데요. 분석 과제의 그 품질과 성패를 좌우하는 단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데이터 애널라이징 단계는 준비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형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그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분석 과정을 수행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바로 그 전 단계, 즉 데이터 준비 단계로 즉시 돌아가서 필요한 데이터셋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시스템 디벨로핑 단계고요. 모델을 그 실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 즉 시스템화 과정인데 모든 분석 과제들이 이 시스템화 단계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수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들은 시스템화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이 단계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으로 디벨로핑 단계는 구현된 모델의 그 모니터링, 그다음에 모델의 그 리빌딩을 위한 계획, 시스템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말씀드린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그 로드맵을 보면요, 페이스, 태스크, 스텝의 3레이어에서 상위 그 2레이어만을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플래닝 단계는 분석 과제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의미로 골든 타임의 기간이라 정했고요. 분석 대상 도메인의 이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분석 과제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설정, 평가 기준에 대한 설정, 이 위험 관리 계획 수립하는 이런 태스크들로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는 데이터 수집과 저장,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되도록이면 전사 차원의 어떤 그 데이터 준비를 전제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 아일랜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요. 혹은 또 전사 차원의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데이터 준비가 더 의미성이 크기 때문에 전사 차원의 그 데이터 준비 단계 아래서 데이터 준비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애널라이징이고요. 분석용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정형, 비정형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평가하는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스템 디벨로핑 단계는 개발된 모델을 실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그 단계로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디플로잉 단계의 태스크는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분석 과제 종료 등의 프로세스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방법론과 먼저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방법론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면 크리스프는 시스템 구현 부분이 KDD나 셈마는 계획 단계와 시스템화 단계, 그리고 구현 단계가 상세하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 골라내 방법론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크리스프든 KDD든 셈마든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참조해서 아니면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모델의 플래닝, 데이터 프리페어링, 데이터 애널라이징, 시스템 디벨로핑, 디플로잉이라고 하는 이런 5단계를 전부 다 준비하는 그런 방법론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방법론의 각 단계별 그 스테이크홀더의 아레나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분석 과제 기획 전문가는 플래닝 단계에서 분석 과제를 기획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지만 분석 과제의 오너의 역할과 데이터 준비와 데이터 분석 단계에도 상당 부분 관여를 해야 합니다. 분석 과제에서 기획 전문가는 단순히 기획서를 만드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하고 바로 이 부분이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획과의 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데이터 전문가는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셋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의 그 협업을 수행하고요. 필요시 그 EDA를 수행할 수도 있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어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데이터 준비와 개발된 그 어떤 모형의 시스템화도 관여를 좀 해야 됩니다. IT 전문가는 데이터 애널라이징 단계의 모형을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최근 들어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제3의 언어,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언어로 변환시키는 과정은 결코 기계적인 그 접근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지식을 요구하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많이 요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가와 IT 스페셜리스트와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아레날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시스템 아키텍트는 분석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그 아키텍처링을 해야 되고요.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그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아레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나의 그 역할로 보면은 대단히 그 어려운데요. 이와 같이 뭐 4개든 5개든 아레날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될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영역을 좀 축소시켜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빅데이터 그 분석 방법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블록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절차와 방법, 빅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BI 및 분석 도구에 대한 내용, 분석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관리 방법과 구성 관리, 그리고 기업의 전략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분석도 이제는 개인의 역량이 아닌 어떤 조직의 역량으로서 진행돼야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빅데이터 분석 산출물이 어떤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